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은 알라딘 올해의 책 후보 중에서 제가 읽은 책 6권을 소개하고 올해의 책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는 총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인문 교양 분야입니다. 첫 번째 책으로는 공부란 무엇인가 김영민 지음, 출판사는 어크로스입니다. 공부에 대해서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것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에 각자가 각자의 몫을 해야 함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공부란 어떤 의미로 자리 잡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앞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변한다고 해도 나라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길은 어떤 마음일지 등 여러 생각이 정리되었던 책이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에게 무겁지 않게 그 고민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사람에 대한 예의 권석천 지음, 출판사는 어크로스입니다. 권석천 저널리스트의 여러 칼럼들을 묶은 책입니다. 책의 제목에서처럼 사람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 다양한 모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히 칼럼이지만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시도하여 사회 비판과 풍자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발생하는 비논리적이고 합당하지 못한 행위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대해서도 통렬한 비판이 글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 우리가 무엇인가에 눈을 감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좋은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유튜브는 책을 집어 삼킬 것인가, 김성우 엄기호 지음, 출판사는 따비입니다. 이 책은 미디어 리터러시, 멀티 리터러시를 키워드로 두 작가님의 대화를 기록한 대담록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이 다른 책과는 다른 느낌이 드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리터러시에 대해서 정의 내림에 권력이 작용하고 그에 따라 누군가는 리터러시라는 공간에서 소외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동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 행위에 대한 평가가 글을 통해 지식을 얻는 사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미체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 책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한국소설 분야입니다. 한국소설 분야의 첫 번째 책은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지음,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시선으로부터는 심시선의 가족이 심시선의 10주기에 하와이에서 제사를 지낸 이야기입니다. 조금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에피소드와 과거 심시선과의 기억을 회상하는 스토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인물들의 에피소드, 대사 등에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 소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소개드리는 책 중 유일하게 제독을 한 책입니다. 그런데 제독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화수가 어떤 사건을 겪은 뒤로 굴절과 단절을 경험하는 모습이 심시선이 겪었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시선이 굴절과 단절을 겪기 전 모습이 화수가 사건을 겪기 전 모습과 유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두 번째 책은 목소리를 드릴게요. 정세랑 지음, 출판사는 아작입니다. 두 번째 책도 정세랑 작가님 책인데요. 목소리를 드릴게요는 8편의
SF 소설이 담긴 소설집입니다. 엄밀한 과학적 논증보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판타지적 요소의 SF 소설입니다. 실제로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재 문제를 소설 속에서 확실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리셋에서는 지금의 현재 인류가 간과하고 기만하고 있는 부분을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7교시에서는 리셋에서 지적한 부분을 고치지 않은 우리의 역사를 현대사로 상상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세랑 작가님의 비판적 시각은 사실 여러 작품을 통해서 많이 접해볼 수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다른 작품들보다 더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에서 정말로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함을 전달하고 있지 않았나 합니다. 마지막 분야는 에세이, 그리고 마지막 책으로 죽은 자의 집 청소, 김한지음, 출판사는 김형사입니다. 이 책은 죽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공간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특수 청소 직업을 하면서 김한 작가님이 본 죽음 이후에 남겨진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차분히 섬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자책으로 구매를 해서 스마트폰으로 한 편씩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실제로 한 번에 모두 읽어내리기에는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묘사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 한 편 더 신중하게 읽어보려고 노력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좋았던 점은 죽음에 대해서 추상성보다는 현실성에 가까웠다라는 점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만난 죽음의 요소가 다른 책에서 만난 죽음의 요소보다 더 먹먹하게 와 닿았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면서 남겨진 물건들을 보면서 이제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작가님의 시선이 많이 와닿아서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책을 한 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책은 정세랑 작가님의 목소리를 드릴게요 입니다. 정세랑 작가님의 두 책 모두 현재 우리가 잘못해온,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 이야기를 소설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상상하는 과정이 현재의 반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구조였던 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각기 다른 소설 속에서 각기 다른 인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점이 현재를 살고 있는 저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필요한 마음은, 행동은 무엇인지 단지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자각시켜주는 책이어서 올해의 책으로 뽑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